우리는 누군가의 자식 자랑이나 성공 앞에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합니다. 마치 나만 부족한 듯 느껴지는 순간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인연이 어느새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죠. 때로는 그들이 건네는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마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라는 싸늘한 말뿐인 현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마치 그게 내 탓이라도 되는 듯 나는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는데 너는 왜 그러니 하고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특유한 자랑 습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남이 반복될수록 끊임없이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말들은 저를 더 깊은 초라함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 역시 없는 살림에도 자식들 학비를 대주고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든 뒷바라지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남은 건 무엇일까요? 손주 보러 와달라는 연락도 용돈을 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는 저에게 그들의 말은 마치 오랜 세월의 노고를 한순간에 평가절하하는 듯 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기로 한 그 결심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오랜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년 가까이 이어진 관계를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좋은 시절도 많았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는 수많은 고민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를 완전히 뒤돌아서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지인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죠. 과거에 비슷한 경험으로 아픈 상처를 얻었던 터라 조심스럽게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답은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친구인데 그깟 돈 좀 못 빌려줘. 그동안 나한테 도움받은 건 생각 안 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들을 진정한 친구라 여겼지만 그들은 나를 그저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던 걸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지인에게서 들려온 소식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힘들게 털어놓았던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이미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그 시작점이 믿었던 인연으로부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위로받으려 했던 속마음이 남들에게 술자리 안주처럼 퍼져나갔다는 사실은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은 결국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후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담스러운 부탁들. 처음에는 그래 도와주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제야 머릿속이 선명해졌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그렇게 불편한 인연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처음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연락을 피하고 모임을 나가지 않아도 40년 된 친구를 그렇게 끊어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죠.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몇 주를 고민하던 어느 날 결정적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한자리에서 그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 혹시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피한 거야? 바쁘긴 뭐가 바빠.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너 혼자잖아. 그리고는 차가운 말로 제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뭐 넌 원래 혼자 다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내 자식들이 그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고 나 자신을 위한 옷 한 벌, 따뜻한 한 끼도 사치라 여기며 아끼고 또 아꼈던 저에게 그들은 내 자식들은 왜 부모를 돌보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나의 희생은 당연하고 자식에게 받는 것은 부족한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위로가 아닌 끝없는 비교와 무시만 받고 있었다는 것을요. 나는 그저 자식에게 외면받은 사람, 희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으로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친구는 필요해. 하지만 당신 같은 친구라면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40년 된 친구와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 친구 하나 끊었다고 해서 제 주변이 텅 빈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안부를 묻는 지인들도 있었고 이웃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을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챙겼어도 이제는 오래된 인연들이 더 깊어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돌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가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친척들. 서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직장도 은퇴하고 아이들도 다 자랐고 더 이상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은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외로울까? 정말 힘든 순간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제 곁에 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진짜 내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변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먼저 연락했고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불편한 감정을 참고서라도 인연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나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스스로를 달래며 감정을 눌러왔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동네 모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분이었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벼운 동네 소식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화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고 억지로 맞장구 칠 필요 없는 편안함. 진짜 세월이 참 빠르죠. 예전엔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혼자 여유롭게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 나눈 게 얼마만일까요? 조심스럽게 요즘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라고 말을 꺼내자 그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곁에 남아 있더라고요. 서로가 편안해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 그게 진짜 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만났을 때도 대화가 끝난 후에도 피곤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그게 바로 내 인생에서 남겨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편하게 해주는 단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노후를 위한 단단한 3가지 기둥.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그동안 미뤄둔 내 삶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신경 쓰며 불편한 관계도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던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정작 나 자신은 얼마나 돌봤을까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당당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3가지 대들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된다는 말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현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면서도 내가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노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득은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니
경제적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일수록 노후를 자유롭게 살아가고 반대로 금전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립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돈을 벌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작은 용돈벌이라도 내 손으로 벌어야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출을 줄이고 소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생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 달간 모든 지출을 기록해 보니 예상보다 불필요한 소비가 많았습니다. 매달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 전기 결제 서비스, 별 생각 없이 유지하던 보험료,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위해 등록한 비싼 강습비,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사둔 생활용품까지. 이런 소비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나니 한 달 고정 지출에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 결제 서비스와 불필요한 보험료는 노후 가계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할 것 같아 가입한 보험이 많았지만 막상 확인해보니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도 꽤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니 매달 몇만 원씩 절약할 수 있었죠. 또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콘텐츠와 운동 루틴을 찾아 부디 비싼 회원권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다음은 작은 수익을 만드는 고민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만들 수 있죠. 중고거래를 활용해 집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책장에 쌓여있던 책 한두 번 쓰고 방치된 주방가전, 사용하지 않는 소형 가구와 생활용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누가 살까 싶었지만 생각보다 필요한 사람이 많았고 물건을 올리는 즉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정리하니 집도 훨씬 깔끔해졌고 예상 외의 수익도 생겼습니다. 또한 소소한 부업을 찾기 위해 관심 있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기에 틈틈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재주를 살려 뜨개질, 공예품, 수제 음식 같은 것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 생활비의 일부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투자와 연금 관리입니다. 경제적 안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연금과 투자이죠. 국민연금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점검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 아니라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매년 내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확인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돈을 아껴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이나 타인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몫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금과 재테크를 점검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결국 더 자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삶에 활력을 주는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몸이 곧 재산이라는 말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때가 바로 노년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걸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실 운동은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까운 공원 산책 모임을 찾아 나서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꾸준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걸으니 운동도 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식습관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지만 이제는 내 몸을 위한 건강한 식단을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하루 3끼를 정성스럽게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단 음식을 줄이고 대신 제철 과일과 견과류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아파야 병원을 찾았지만 이제는 아프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고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고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몸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과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건강을 챙기면서도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였죠. 돈이 있고 건강이 좋아도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다면 결국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삶을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배우거나 어떤 사람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따지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손끝에서 글씨가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묘한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 순간을 즐기다 보니 이 시간이 정말 내 것 같구나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진을 찍으며 일상의 순간을 기록했고 어떤 분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못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구나. 취미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삶을 채우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취미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 즐겁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작은 독서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혼자가 외로울 것 같았던 시간이 취미를 통해 더 풍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취미를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 가지라도 새로운 걸 시작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당당한 선택.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건강한 몸,
그리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비로소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저는 제 방식대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결국 외로운 거야.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혼자인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붙잡고 상처받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해 보세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기, 경제적이고 건강한 자립을 이루기, 나를 위한 취미와 즐거움을 찾기. 이 세 가지만 있다면 노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대들보명언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